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프린트 한번 꺼내볼래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어떤 성운에서 성운들이 뭉쳐서 원시별이 되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원시별일 때 얘네가 빛을 내게 되는데요. 자, 일단 별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요. 자, 이렇게 별에 빛을 내는 에너지원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원시별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한다는 거는 기억하고 있죠? 자, 요거 한번 써주세요. 원시별에서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다.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부피가 수축하다 보면은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시별이 되는데, 자, 우리 점점점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점점점 많아져서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자, 그러다가 표면의 온도가 1000켈빈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 가시광선이 나온다.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된다. 그러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지? 여기는 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소에 핵이 막 뭉쳐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를, 자, 요 때를 진짜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시기에 요 진화 과정의 이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주계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해요. 자, 안정하기 때문에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해. 거의 100년이 일생이라면 80에서 90년은 주계열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시기가 80년에서 90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 보니까 우주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별들은 다 주계열성입니다. 자, 이 주계열성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뒷장입니다. 뒷장 한번 펴시고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우리 주계열성의 특징 중 한 개는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치? 아까 얘기했던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또, 자, 이렇게 있을 때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나와.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데피게 되고 내부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자, 우리 원래 중력이 더 커서 중력 수축을 하다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부 압력이 점점점 커지게 돼. 자, 그러다 보면은 중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같아지게 돼요. 자, 요때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빈칸에다가 쓰세요. 정역학 평형 상태. 자,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의 두 가지 특징,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그래서 크기가 줄어든다, 커진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계열성의 핵심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뭐지? 자, 이거 한번 쭉 지울게요. 자, 말 그대로 수소의 핵, 그러니까 수소를 이루고 있는 핵이 융합하는 거야. 붙는 거지. 자, 그러면 몇 개가 붙냐? 4개의 수소가 붙어서 뭐가 되냐면 하나의 헬륨이 돼요. 자, 우리 원자 번호 1번, 얘가 원자 번호 2번.
그래서 얘는 양성자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요때 이상한 게 있어. 자, 수소가 4개가 합쳐졌을 때의 질량은 4.032다. 근데 수소가 4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헬륨 1개의 질량은 4.003이야. 그러면 질량이 어때? 자, 여기에서보다 여기가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4개의 수소가 하나로 뭉쳐질 때 질량이 없어지는 거야. 이 질량의 차이. 자, 이렇게 쓸게요. M. 자, 이 질량이 어디로 갔냐? 바로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돼서 나오는 거야. 자, 우리 빛의 속도는 몇이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1초에 뭐지? 그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미터를 가는 거지. 요거를 제곱한 값을 곱해주면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굉장히 크죠? 자, 이러한 에너지가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안에 두 개 이렇게 있죠? 자, 중간에다가 수소가 헬륨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수소가 헬륨이 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부에 수소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자, 그때까지 주계열성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 우리 요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요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 그거를 볼 건데 보기 전에 우리 프린트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별표하고 수소 핵 융합 반응. 자, 하고 밑에 빈칸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자, 요 과정들. 자, 이거는 뭐 꼭 안 적어도 되고. 자, 요거의 이름을 아인슈타인의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랑 에너지가 바뀐다. 에너지 증가 원리라고 해요. 자, 이것만 써주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수소 핵융합 반응의 2가지 과정. 자, 첫 번째는 요거예요. 자, 거기 프린트에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필기 하세요. 자, 첫 번째는 수소의 양성자들끼리 충돌을 하는 거야. 수소의 양성자들끼리 충돌을 해서 여러 번 충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뭐가 되냐? 하나의 헬륨이 된다. 자, 이렇게 양성자랑 양성자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 양성자 반응이라고 해요. 자, 우리 영어로 하면 양성자는 프로톤이요. 프로틴 말고 프로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양성자 반응을 PP 반응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요 과정은 외우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양성자끼리 부딪히면 PP 반응이구나. 요 정도까지 그냥 눈에 익히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자, 4개의 수소가 또 하나의 헬륨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다른 애들이 도와주는 거야. 뭐가 도와주냐면 탄소랑 질소랑 산소가 반응에 끼어들어서 이 수소들이 잘 결합할 수 있게끔 결합해서 헬륨으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야. 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변하지는 않으면서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들을 우리 화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탄소랑 질소랑 산소가 촉매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별이 이렇게 있어. 자, 요 별에서는 한 개, 얘만 일어날까? 아니면 얘만 일어날까? 어떨 것 같아? 중심핵에서? 자, 각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일어나요. 자, 둘 다 일어나는데 얘가 우세할 때도 있고 얘가 우세할 때도 있어. 자, 그러면 뭐에 따라서 누가 우세한지 결정이 되냐면 바로 이 핵의 온도예요. 자, 이렇게 핵의 온도에 따라서 뭐가 우세한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 프린트에도 있는데요. 요거예요. 자, X축이 핵의 온도. 자, 이쪽으로 갈수록 핵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단위는 요거. 요거는 100만이죠. 100만 단위. 그러니까 18에다가 100만을 붙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그럼 1800만이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효율이야. 상대적인 효율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비율이에요. 이거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비율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효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려면 수소를 4개의 수소를 빨리 헬륨으로 많이 변환을 시켜야겠지. 자, 그래서 상대적인 효율이 높을수록 수소를 빨리 써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봐. 자, 이렇게 X축이랑 Y축에 대해서 봤어요. 자, 여기에서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을 그리게 되면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쭉 가 있는 게 PP 반응.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CNO 순환 반응입니다. 자, 우리 PP 반응 경우 같은 경우는 자, 핵의 온도가 낮은 경우에 잘 일어나죠. 핵의 온도가 낮은 경우에.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PP 반응뿐만 아니라 CNO도 같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봐봐, 여기 봐도 높지? 그럼 PP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일직선을 그으면 이 온도에서는 여기도 PP 반응이 더 상대적인 효율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도 PP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핵의 온도가 1500만 켈빈이야. 그래서 여기 있지. 이렇게.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 그치?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CNO가 안 일어난다 하면은 X인 거지. 같이 일어나는데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요거죠. 자, 근데 몇 도가 되면은 CNO가 앞질러 가냐? 바로 여기죠. 여기의 온도는 쭉쭉쭉 내렸을 때 18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면 핵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CNO 순환 반응이 잘 일어나고 CNO 순환 반응은 에너지를 내는 상대적인 효율이 높아. 그러면 같은 시간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수소를 많이 써야 돼. 자, 그러면 핵의 온도가
높은 그런 별들은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굉장히 빨리 쓰겠죠. 자, 우리 주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를 주계열이라고 해. 자, 근데 여기를 빨리 써버려서 완전히 다 써버리면 이제 주계열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핵의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수소를 빨리 써버리니까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 그것도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핵의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빨리 죽는다는 거지. 수명이 짧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 수소. 근데 얘를 빨리 써버리니까 내가 100만큼 있는데 1시간에 10만큼 쓴대. 그러면은 10시간밖에 못 쓰는 거야. 자, 근데 질량이 작은 온도가 낮은 별은 100만큼 있는데 1시간에 1만큼 쓴대. 그러면 100년을 살 수 있는 거지. 100시간. 자, 이런 식으로 핵의 온도가 높은 별은 이렇게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별의 어디? 수소 핵융합 반응은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별을 통과해서 이렇게 별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야 우리가 이 별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만들어내고 이 빛이 별을 통과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질량에 따라서 나눌 거야. 자, 질량이 작은 거. 자, 요거 질량, 그리고 점 찍으면 태양 질량이라고 했죠.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자, 여기에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어떻게 별을 통과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에너지의 전달 방법 3가지가 있었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가지를 사용해서 별을 통과하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1가지는 못 써. 뭐냐? 바로 전도야. 자, 우리 전도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분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 붙어 있을 때, 즉, 고체만큼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전도를 써. 자, 근데 별 같은 경우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별은 기체거든. 자,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류랑 복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에서부터 나올 때 이렇게 복사의 방법으로 점점점 나오게 됩니다. 복사. 자, 이렇게 복사의 방법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요 층. 자, 이 층을 뭐라고 하냐면 복사층이라고 해요. 복사층. 자, 근데 점점 가다 보면은 핵이랑 멀어지면서 여기 표면까지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 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기체들의 운동이 되게 어떨까? 활발하지 않잖아.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서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사로 통과하지 못해. 복사로 통과를 못하니까 이 매질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전달해줍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밖으로 전달해주고 다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밖으로 전달해주고 다시 내려가고 자, 이렇게 위아래로
매질이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것을 대류라고 하죠. 대류. 자, 이렇게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층을 대류층이라고 해요. 자, 요게 바로 질량이 작은 애들의 전달 방법이야. 자, 그러면 질량이 큰 애들은 엄청 커. 좀 찌그러졌다. 자, 얘네는 EM 태양 질량보다 커요. 자, 요랬을 때, 자, 굉장히 크니까 중심부는 굉장히 누르는 압력이 높아져서 밀도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사를 통해서 전달할 만큼 입자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 밀도가 너무 높아서 빛이 직접 그 사이를 뚫고 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뭐가 나냐면 바로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요. 핵도 크니까 여기에서도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핵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는 핵을 대류핵이라고 해. 자, 대류핵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쪽까지 왔다. 자, 왔으면 여기에서부터는 핵에서보다는 밀도가 좀 작아. 밀도가 낮아. 그래서 좀 입자 사이에 틈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 자, 근데 얘는 왜 여기에서 대류를 하지 않냐고? 자, 왜냐면 이 질량이 큰 만큼 중력 수축도 많이 했고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층을 복사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를 질량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지. 중심 핵에서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나타난다. 자, 요거는 질량이 작은 애들이다. 자,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류핵이 있고 복사층이 나타난다. 얘네는 질량이 큰 애들이다. 자,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한 거는 작은 애들. 작은 애들은 복잡해.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질량이 큰 거. 약간 큰 만큼 시원시원한 거지. 자, 큰 애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주계열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계열성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어. 자, 여러 개의 주계열성들을 다 관측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분광형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 OBA, FGKM, OB1, 자, 그런 거 해서 여기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자, 또 색지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또 색지수는 낮아지니까 색지수가 낮다는 거는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거지. 실제 보니까 표면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자,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일수록 반지름은 어떠냐? 반지름은 점점점 커지지.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일수록 반지름은 크다. 자, 또 질량은 어때? 자, 온도가 높은 애들일수록 질량도 크다.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데 반지름이 크니까 당연히 위로 이렇게 쭉쭉쭉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크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주기활성의 수명. 자, 수명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지죠. 수명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클수록 짧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적어주세요. 자, 빈 공간에다가 자, 온도가 높은 것일수록 별일수록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크고 광도도 크다. 내 수명은
짧다. 이렇게.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주계열성에서만 이렇게 나타나. 규칙성이야. 다른 별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원시별, 거성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 자, 그러면 봐봐. 얘가 문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별 A랑 별 B가 있어. 자, 별 A의 분광형은 O형이야. 별 B의 분광형은 K형이래. 자, 요랬을 때 반지름을 비교해라. 반지름은 누가 더 클까요? 온도가 높은 거. 예. 그러면 질량을 비교해라. 하면은 누가 더 클까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나머지 물리량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요것은 그래프로 나타낸 거.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나요? 네. 그러면 주계열성은 여기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